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독특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라는 게 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야기가 정말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꽉 채운 USB. 그거 무게 재보면 텅 빈 USB랑 무게가 똑같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하면 전자가 들어가니까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여기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SB 이야기가 그냥 기술 상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물질 그리고 비물질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에너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으로 이끌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뭐랄까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자, 이 관점은 시작부터가 아주 대담합니다. 뭐냐면요. 이 우주가 그냥 하나의 에너지로 된 게 아니라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에너지, 즉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물질이랑 비물질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이 두 개념의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먼저 물질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질량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과학이 탐구하는 바로 그거죠. 반면에 비물질은요. 질량도 없고 형태도 없는 말 그대로 개념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철학에서 다루는 어떤 생각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죠. 이게 우리 일상 속 예시를 들어보면 훨씬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책에 쓰인 글자 자체는 물질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는 비물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이 소리의 파동은 물질이지만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그 의미는 비물질인 거고요. 아하,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맞습니다. USB에 담긴 데이터는 무게가 없는 비물질이었고 배터리를 채우는 그 전자는 무게가 있는 물질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관점은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물질 세계만 파고드는 한 우주의 딱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완전한 알매에 도달하려면 과학과 철학, 다시 말해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이중적인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철학에서는요, 인간을 바로 이 두 에너지가 아주 특별하게 결합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야말로 물질과 비물질의 가장 극적인 결합체인 셈이죠.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몸은 물질이고요. 그 안에 깃든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몸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도구 같은 거고 진짜 나는 바로 그 영혼이라는 설명인 거죠. 심지어 이 철학은 그 결합의 순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순수한 물질 상태로 자라다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비물질 에너지인 영혼이 육체와 딱 결합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범위를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넓혀볼게요. 이 철학이 도대체 왜 우리 사회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복지, 문화 같은 모든 사회 시스템이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쪽짜리라는 거죠. 우리 존재의 나머지 절반, 즉 비물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진정한 복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고통을 해결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도움만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정말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제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철학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미래를 위해 어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사회를 떠받치는
세계의 아주 중요한 기둥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육, 복지, 그리고 문화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다가 비물질이라는 가치를 더해서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는 이런 겁니다. 우선 교육은요, 그냥 지식만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복지는 물질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예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류가 자신의 물질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이 비물질적인 본성까지 모두 껴안고 그걸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번영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서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존재 그 이상이라면 우리의 세상은 지금부터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걸까요?